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고 있는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1시까지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수요일 이제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목요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시 30분에 오늘의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저희 항상 함께 하셨듯이 실시간 중계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 방법이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 나와주셨기 때문에 선재 마스터님에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문자 보내주시거나 전화 주시면요. 바로바로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특별하게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많은 분들이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시면서 실시간 의견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양한 상담과 그리고 토론이 이루어지는 실시간 채팅방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12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개장을 하고 30분이 지나갔죠. 현재 구간 S&P와 나스닥 모두 상승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S&P 같은 경우에는 2673.50포인트로 0.19% 강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상승 탄력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0.45%로 6,430.75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지력이 오늘은 좀 굳건합니다. 0.10%, 1.17570달러로 상승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골드도 역시 가격대가 많이 빠졌는데 다시 또 하락 전환하면서 1246.1달러인 상황입니다. 0.03% 빠지고 있고요. 자, 잠시 후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만큼 많은 분들 가격대 관심 있게 지금 바라보고 계실 텐데 57.27달러로 0.31%가 빠진 가격대로 51달러 중반대 가격대 지키지 못하고 초반대 움직이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시장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자, 지금 12시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다우와 S&P 500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본장 소식도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 새벽 4시에는 이런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고 FOMC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기준 점도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올 예정인데 이번 새벽 잠 안 주무시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올해 마지막 FOMC가 잠시 후에 새벽 4시에 발표가 된다는 점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올해 마지막 FOMC 이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께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FOMC 전후로 이제 후죠.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 내일장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해설위원님? 큰 변화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큰 의미도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시장의 방향성은 어쨌든 상방이고 그리고 앞서도 이제 그 지수 코멘트 할 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시장과 소통하는 그러한 이제 FOMC 또는 이제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들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FOMC가 아마 이번 FOMC만큼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FOMC도 없지 않을까. 왜냐면 굳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방향성, 그러니까 방향선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도 않을 것이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이번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만큼이나 FOMC 관심이 없다.
없는 FOMC가 조금 더 그럴 것이다라는 상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해설위원이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이번 FOMC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미리 선반영되어 있고 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을 조금 더 포커싱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터님께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마스터님이 오늘 유튜브 상당히 활발하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제 옆에서 지금 대응을 이게 답변을 달아주시라고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요. 여쭤봐도 될까요, 마스터님? 네, 질문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FOMC로 네. 변동성이 예상이 되시는지 네네. 후에 어떻게 보시는지 각 종목별로 예상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네네. 우선은 포지션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FOMC는 달러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돌파냐 하락이냐 보고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지수하고 보면 여튼 엇갈리는 게 있어서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싸우면 좀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은 아직은 94.20대 저항을 막고 싸우리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걔가 뚫어서 지지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매수를 인정할 생각입니다. 추가적인 달러의 강세를.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오늘 지표가 있는데 이러겠죠. 얘네들은 FOMC가 그러니까 유로나 골드 이미 반등 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도 아까 보여드렸던 구간까지 밀릴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짧은 구간 밀리는 게 다가 아니죠. 이거 하루 이틀이면 이슈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움직임도 오늘 안에 다 가버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위에서 더 눌림이 끝난 다음에 이제 네네. 매수 쪽으로 다시 시작되느냐고요. 어차피 이거는 굉장히 120분 봉에서 이 정도면 하루 이틀이면 다 마감이 돼버릴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의 얘네들 지지력. 그러니까 오늘 매도를 친다 그래도 매도로 빠진다 해서 이 구간 지지력이 형성된 아이들은 다시 중심 라인에서 보합을 계속되느냐 가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작은 파동보다는 큰 앞으로의 흐름이 더 중요하겠죠. 왜 내년하고 12월 1월부터 해서 내년 초에 다시 FOMC 전까지의 향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게 맞다 보고요. 중요한 거는 변동성에 대한 거는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이야기겠죠. 여러분들 보실 때 크루드 오일은 오늘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크게 변동이 되면 이 크루드 오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표가 있는 다음에는 약간의 되돌림이 생성이 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매수 매도가 굉장히 엇갈려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자면 지지력의 매수 배팅이 굉장히 유리한 그림으로 보일 겁니다. 채널 상단부를 다 완성하느냐 아니면 중심에서 밀린 아이들이 아래를 깨서 53불대까지 가느냐. 저는 지속적으로 얘네들 56불대를 깨서 53불대를 한번 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수로 가길 바라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분석이 어느 정도 요건을 충족시켜서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56불대는 못 깨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은 56.340대를 깨고 그 다음에 56불대를 깨면 그 이후에 전반적인 지지력 형성하러 간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18일 날 나이지리아 파업, 그 다음에 지정학적,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지속적인 유가 상승을 위한 노력들, 걔네들이 발현이 되려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야기했지만 내년 겨울에나 내후년 봄에는 얘네들이 80불대 근방을 가 있을 거다. 한마디로 78.90대 근처를 찍으러 갈 거다. 1년에서 1년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근데 문제는 얘네들을 60불대 초반대를 안착해서 지지 여부죠. 그렇다면 네. 꾸준히 가져야 되는데 지금 40불대, 45불대 지지를 대고 그 다음에 55불대를 정착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56불대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5불대에서 56불대 중반, 저번에 54불대 지지력을 한번 확인하러 가려다가 얘네들이 실패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소설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네네. 구간에서 저희가 이게 맞는 그림으로 계속 움직이느냐를 파악하면서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이 구간대 지지력을 확보를 한지 분명히 알아야지 매수가 힘이 더 세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60불대 정착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 보입니다. 차트 자체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도
물론 다이버전스는 별거 아니지만 얘네들 힘이 약하고 그다음에 역다이버가 뜬 상태에서는 매수 매도가 엇갈린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하단부들 정확하게 지지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윗구간이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급락이 한 번씩 있었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윗구간 테스트한 이후에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어서 60불대를 바로 안차기가 힘든 구조다. 그렇다면 시황적으로 나이지리아 그 파업 자체가 폭동이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쟁 발발이 돼서 모든 원유 생산이나 네. 이동에 대한 경로들이 차단돼서 그게 막힌다 모를까. 지금 미국의 원유 증가세와 그다음에 지속적인 12월 이후부터의 원유 재고량의 증가 가정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 바로 안착해서 추가적으로 저가 지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도 56불대가 너무 강력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아마 이걸 지키지 못하면 53불대 부근을 한번 정확하게 제대로 확인을 해야지 그 다음부터 매수로 완전하게 이 구간이 지지되는 걸 확인해야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거다 보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매도세를 노렸는데 추세를 한번 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래 구간들 오늘 이 구간까지 치는 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가 깨지면 추세 매수는 이 아래 구간부터 대비를 해야지 얘네들 출렁거리더라도 괜찮고 고점에서 고점을 쫓아가기 두렵다는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메이저들도 두려울 거다. 그다음에 이 이슈들은 파업 이슈나 모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소지죠. 네. 그럴 땐 그 불안함을 안고 돌파 안착을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스러울 거다. 이런 관점에서 기술적인 분석과 가능성에 대한 배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56.40대 그다음에 56불이 추가적으로 밀려서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저희가 58점 후반대를 맞고 싸웠고 그다음에 오늘은 57.80을 맞고 매도를 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익절을 잡고 홀딩하면 되잖아요, 이제. 네. 이미 저희한테는 50핍 이상의 수익이 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들도 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표 때는 익절을 걸고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신규로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우리가 공격적으로 얘네들 배팅을 한 이유는 그거죠. 지금부터 익절을 잡고 봐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무포자분들은 대응을 하는 게 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위에서 밀었던 것처럼 다시 운 좋게 반등을 해준 애들 짧게 손절을 잡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걸 추격하라고 남들보다 50핍에서 80핍 더 불리한 자리에서 추격하라고는 조언을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질문하셨지만 오늘 그렇다면 얘네들은 반등 매도 기조로 싸우고 싶기 때문에 58불대 근처에서 58점 초반에 손절을 잡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고 얘가 명확하게 57불을 깬다면 그때는 추격도 57불을 맞고 매도를 쳐서 57.20대 정도에다 손절 잡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지션을 보유하신 분 그리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좀 구분되어서 말씀도 도와드렸고 크루돌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시황이 다르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에 맞춰서 가격대도 짚어드렸는데요. 현재 구간 56달러가 상당히 좀 지지가 강합니다. 하지만 53달러까지 좀 확인을 한 이후 조금 더 강한 매수세가 확인된 매수세가 이제 앞으로 나올 가망성이 더 많다라는 큰 가격대 레인지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14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김경희 PD, 지금 실시간 나오는 거 있나요? 네. 지금 FOMC가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디시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지만 맞아요. 그 이후에 있을 이제 옐런 의장의 임기 중 마지막 기자회견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추측하는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옐런 어제자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홀가분한 표정으로 이제 문을 나서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떤
뭐 본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옐런 자체가 이렇게 본인의 막 성과를 막 자랑하다기보다는 좀 본인이 뭐 앞으로 이제 연준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담담하게 말하는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예측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옐런이 4년 임기 동안 굉장히 뭐 인플레이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다라는 평도 있지만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unemployment rate가 나오고 있는데 옐런이 여기서 이제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4.1% 지금의 그 사상 최저치 17년 사상 최저치라고 하죠. 까지 지금 실업률이 떨어져 내려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임기 동안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임기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좀 어떤 내용으로 끝을 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예측인 것이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어떤 이 옐런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차기 의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소형 은행에 대한 좀 규제를 다시 좀 재정비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옐런도 이 얘기를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 중앙은행의 좀 독립성을 좀 방어하는 발언을 한 번 더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게 FOMC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걸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기서는 파이어웍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좀 갑자기 이렇게 불꽃이 튀는 것처럼 약간 쇼킹한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의 그냥 예측하는 대로 좀 스무스하게 기자회견 역시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걸로 보아서는 딱히 막 튀는 뭔가 이벤트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다 예측하시는 대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외신의 의견도 정리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서 또 오늘의 주요 이슈 기사도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1부에 이어서 2부 뭐 다양한 문자와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 의견도 그리고 문자 질문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FOMC 관련된 문자 상담을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 네, 확인을 해볼까요? 끝자리 1779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FOMC 이후에 10년 미국채 방향성 궁금합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FOMC 금리 인상 이후 또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 받고 있는 종목이 10년 국채불인데요. 현재 시세 먼저 좀 살펴드리고 바로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0년 국채는 124-07.5. 지금 0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긴 추세를 좀 확인하시라고 일봉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현재 구간에는 추세로는 하락 구간이 있고 가장 저점에 위치하고 있는 구간인데 자, 이 구간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뭐 우선 10년 국채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크루도일 그 50대 익절 좀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분들. 50 익절 잡고. 40 초반까지 반등 여력이 있는데 거기 넘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추세로 끌고 가도 되니까 60, 70대 우리가 잡았잖아요. 재매도까지. 그래서 50대에다 익절 좀 잡고 보시고. 자, 그다음에 10년 국채 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볼 때는 하단부 경직성의 여력들이 농후해 보입니다. 그림 자체가 그래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우선은 지금 이 네모 아래 구간 박스들 있죠. 1, 2, 3, 3 그다음에 1, 2, 4, 1, 8 이 구간들 부합을 여전히 계속 뛸 거고요. 얘를 안착하게 되면 추세를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눌림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지력을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해서 보면 이 구간들 지지력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은 추세를 넘어가지 못하고 얘네들은 혼조세 양세를 뛸 거고요. 그다음에 그 FOMC 결과 이후에 얘네들이 방향성을 뛸 건데 전반적으로 차트들이 신기하게 다들 반등 여력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기술적으로는 보입니다. 네네. 단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물량에 의해서 틀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확률은 6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큰 이슈를 갖지 않을 때는 거의 8, 90% 확률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큰 이슈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내용 자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이 만든 차트도 자기들의 가정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확정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국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이 구간들 중심
매물대까지 눌릴 거다 예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구간대 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의 전략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의 반등 여력을 노리는데 그거 단기적인 돌파 구간을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이게 돌파한다면 제가 보는 게 분석한 게 맞고요. 매도의 마지막 막바지 끝났고요. 그게 매물대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 그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얘네들 지지력에서 이제부터는 반등 여력을 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안착하게 되면 이 구간들이죠. 이 구간들을 안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 구간까지 핵심 보합 뛸 거다. 저는 이렇게 크게 보고 있고요. 특별한 시황이 아니라면 얘네들의 확률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지지력에서 돌파 안착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이 선 다음 부분부터는 배팅 여력을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서도 이 자리를 안착하게 시작이 된다면 위에서 이렇게 부합을 띄웠던 구간들, 눌린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을 안착을 하기 시작하면 이 아래 구간은 휩소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지 FOMC 결과에 달러 인덱스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는 이 구간 돌파 여력들을 보지 않고 여기서 머물면서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방향성을 감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황적으로 보자면 국채에 대한 이슈들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뭐 그 내용 자체에 어다르고 아다른 것처럼 국채의 향방은 그거에 대한 지속적인 연속성이라고 봅니다. 그 골드하고 비슷하다 봐요. 그 국채가 지금 국채하고 골드는 저는 약간 비인기 종목이라고 보는 상태가 얘네들은 달러의 향방과 그거는 앞으로의 경제 기조에 대한 것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때그때 따라서 전혀 안 사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급감할 때 그때 약간씩 물량들이 들어와서 얘네들을 전반적인 횡보 구간으로 다시 되돌려 놓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추세의 관점을 크게 낮추지 않고 지지하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추세를 안착해서 눌리더라도 지켜주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124.18을 안착하기 시작하면 다시 보합 구간에 핵심 보합 구간에 들어서 9월달부터 10월달 중심 자리까지 그다음에 최종 목적 이 윗자리까지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심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채 10년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 이슈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매도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저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매도에 대해서는 소강된 구간이다. 현재 구간에서 반등의 가능성을 더욱더 높게 보신다라는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각 22분 49초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 뭐 한 7분 정도 남았어요. 원유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앞서서 API 쪽에서의 속보도 있었고요. 현재 구간 예상치도 있을 텐데요. 그 예상치와 가격대를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API 주간 원유 재고는 730만 배럴 정도가 감소했다라는 수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후 7분, 6분 후에 나올 EI 쪽에서 예상치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도 일단 원유 재고는 감소를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의 예상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예상치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치는 일단 370만 배럴이 감소할 것이다. 지난주에는 560만 배럴 감소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번 주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 수치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뭐 바로 앞다투어 있기 때문에 57.25 이 가격대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가격대 틀지 그 부분 저희가 실시간 중계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 잠시 후 30분 전후로도 저희 신세계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선재마스터님이 오셔서 매우 활발합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셨는데 유튜브가 오늘은 특히나 매우 활발한 상황이고 마스터님이 저희 시장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답변도 해주시라고 오늘 정말 특히나 또 바쁘신 것 같은데 제 유튜브 안에서 지금 한 시청자분이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스터님의 그 선들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를,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 선재 마스터님의 추세선을 막 신의 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데, 아니 뭐 답변도 남겨주셨지만 짧게 좀 한 코멘트 해주실까요? 네. 뭐 답변은 뭐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많은 추세선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방송에서 보여드린 거는 뭐 몇 가지가 되는데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는 손절 라인을 최대치로
최대치가 어딘지를 보기 위해서 꼭지점을 긋는 것과 그다음에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는 지렛대 원리에 의한 추세 저항을 보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과매수 과매도권의 연결 라인들 그다음에 여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근본적인 거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치고 저희가 뭐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뻔한 그림들 아니니까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준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근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렛대 원리의 지지력들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얘네들 저항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건 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자면 저거와 그 다음에 지렛대 원리로 인해서 얘네들 저항을 이렇게 잡아내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지지력과 이 지지력에 통한 얘네들 물량들이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는 물량들 뭐 얘네들 찾는 것과 그 다음에 추세대에 대한 거 채널이죠. 추세력과 그 다음에 보조 추세선을 연결해서 수평적으로 추세대를 만드는 거. 근데 적재적소에 약간 시황과 살피면서 그걸 기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은 내가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이 남들이 허용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인 추세선이냐 그거에 대한 걸 좀 중점에 둡니다. 왜냐면 이번에도 제가 뭐 강연을 잠깐 했었지만 뭐 많은 추세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다 연결하면 다 맞아 보입니다. 상승도 맞아 보이고 하단부도 맞아 보이고. 네. 하지만 그걸 잡아내는 거는 또 약간의 훈련과 그다음에 시황을 보고 그다음에 이 시점을 분석하는 그 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약간의 훈련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사인 드릴 때는 여러 가지 추세선과 그다음에 제가 고민하는 거 그다음에 이걸 믿고 배팅은 하지만 그걸 부정하거나 그걸 틀어졌을 때는 어떤 관점에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방에서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도 이런 거죠. 저희가 어제 여기 새벽부터 이 자리에 있을 때부터 57.80을 맞고 그다음에 58불대에다가 손절을 잡고 배팅이 들어간다. 근데 유럽장에는 걔가 안 잡힐 것 같으니까 얘네들 70 맞고 저희가 바로 매도를 쳤거든요. 40 빼먹고 다시 올라온 거 재매도 치고 그다음에 30 그다음에 익절 잡고 홀딩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보자면 뭐 40.48 47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휩소가 4-5개가 더 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래요. 제가 50에다 익절을 잡고 보시라 했는데 걔네들은 47, 48을 막아내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 여력을 보면 60인데 뭐 불리하게 들어가신 분이 60이라서 그런데 걔네들 또 추세선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 기준으로 이런 걸 세울 수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오케이. 얘네들 안 넘어가면 괜찮겠다. 그다음에 여기서 휩소가 위아래 10개 이내가 휩소일 거다. 뭐 이런 걸 가정을 두고 그걸 재밌는 건 그거죠. 이게 30분 뒤에 5분 뒤에 10분 뒤에 이 기준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번에 맞는지 왜 틀리는지를 검증해서 그걸 시점 매매에 습득을 하신다면 그 경험이 확신을 주는 거에서 그 배팅이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겠죠. 그래서 뭐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무방할까요? 말 나온 김에 서울경제에서. 좋습니다. 네. 내일 서울경제에서 무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질문들 하시면 내일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실시간 배팅하면서 좀 그거에 대한 가능성과 기준들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 이 질문 자기 자신도 본인도 궁금해하셨다라는 그런 같은 답변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 마스터님이 이 추세선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주시다가 이제 내일장이죠.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마스터님? 오전에 국선은 9시부터 보통 10시 반,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보통 해외 선물, 유럽장 대응과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관점들, 그 다음에 전반적인 흐름들, 포지션들을 이해력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보통 11시까지 하신다고 보면 되고, 10시부터 11시 사이에 해외 선물 쪽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따로 일정이 있나? 죄송합니다. 요즘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일정이 있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이 있으면 제가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오전에 오시면 말씀드릴 거고요.
별다른 일정이 없으면 제가 9시부터 11시 혹은 새벽 1시까지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9시부터 11시까지 해외 네. 선물 리딩하면서 저희가 실시간 배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해외 선물 시황과 그다음에 포지션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무료 방송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간이 30분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실시간 중계 도와드리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루드 오일 원유 재고 발표가 방금 됐는데요. 함께 차트 보시죠. 자, 오늘의 크루드 오일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1분봉으로 세팅해서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57.23까지 다시 뭐 제자리 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지금 가격대는 앞서서 시작했던 가격대와 동일합니다. 57.25, 27까지 올라가는데 초반대 가격대예요.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네. 얘네들 매도는 4, 5부터 고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바로 매도로 빼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죠. 저항점들은 지금 20대, 그러니까 어제 맞고 싸웠던 자리가 25입니다. 미장 시작되고 나서 급락 한번 준 다음에 네. 최종 80대를 치기 전에 저항을 맞고 했던 애가 20대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에서 추가적으로 밀기에는 지금 좀 부담스러워하게 옵니다. 네. 4, 5부터 매도를 치셔야지 싸울만 합니다. 얘네들은 네. 지금 자리. 그래서 얘네들이 우선은 아래 그 57부대를 못 깨고 20대 확인, 그 다음에 40대 중반까지 여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 60까지를 맞고 매도로 싸우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움직임들이 뭐 크진 않네요. 아무래도 네. 한 20-30분 지나야지 방향성들이 좀 더 네네.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고 네. 세력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듯한 느낌이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네. 한마디로 지지력에 매수 배팅하고자 하는 세력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네. 추세를 못 깼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등 여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 매도 세력들은 이 구간들을 맞고 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 아이들은 얘네들을 안 무너뜨리려고 지키고 굉장히 노력하겠죠. 그러면 저희는 짧은 구간 추세 저항이라도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대 중후반부터 매도로 밀어서 이렇게 짧게 먹고 뭐 또 익절 잡고 보고 싸우는 작은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하루 이틀 뭐 계속 4일 동안 올라가는 애들이 한 번 매도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 맞고 매도를 쳤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맞고 저희는 추가적인 매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방 여력도 깨는 걸 볼 거고요. 네네.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는데도 얘네들 못 깬다 그러면 저희가 약속이 들어가죠 뭐. 그렇죠. 그래서 뭐 네. 그렇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부 마무리된 시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가격대 나오는 대로 네,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예측치보다 발표치가 재고가 더 줄어든 수치입니다. 정석대로 한다면 재고가 더 줄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의 방향도 생각하실 텐데 57.40을 거기서 매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구간 57.20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서 마스터님 계속해서 네, 리딩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가격대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도 지금 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원유 재고 발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무료 방송에 대해서 내일 진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 선재 마스터님의 무료 방송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검색 포털 검색창에도요.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또는 서울경제TV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네,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시간대 확인하시고 저희가 아래 하단으로 자막 나가고 있으니까요. 내일 무료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요. 국내 선물과 그리고 해외 선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선재 마스터님의 전략으로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1577-7451로 전화 주시면은 무료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의 그리고 무료 방송도 많이 좀 시청하셔서 좋은 수익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34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날인 만큼 선재 마스터님의 이런 전략과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의 많은 뜨거운 반응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실시간으로 채팅방 너무 활발하고요. 그리고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도 마스터님이 말씀해주신 가격대에 대해서 좀 수익으로 잘 나신 것 같은데요. 자, 크루드 오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7.25입니다. 자, 지금 시작
전 가격대 원유 재고 발표된 이후 좀 한번 들어 올리고 나서 그대로 빠진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뭐 계속해서 보고 계시죠? 네, 우선 하반 경직이 잡힌 상태에서 50 네. 안 차가는 거에 대한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여기서 관망세인 것 같아요. 뭐 우선은 지속적으로 얘네들 보합 구간 우선은 한 20-30분 얘네들 출렁거린 다음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좀 아쉽네요. 4호까지를 안 와서. 근데 뭐 여전히 온다면 50을 맞고 우리가 싸우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회원님들. 시청자님들. 우선은 단기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얘네들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싸우면 됩니다. 아직 방향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들어가면 매도로 빠져도 매수 아이들이 손절하기가 어중간하고요. 매도를 쳤는데 얘네들 올라와도 손절하기가 어중간해집니다. 그럼 걔네들 뭐 20pip 여분을 그냥 멍하니 보고 있어야 되겠죠. 하기 때문에 손절이 짧은 구간에서 싸울 수 있는 구간들 기다렸다가 하시면 좋고요. 여전히 얘네들은 40대 중반에서 미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인다. 그게 손절도 작고 아직 추세를 못 깨고 지키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 걸린 상태에서 윗구간들 뭐 어떻게 보면 얘네들 그냥 이렇게 보면 뻔한 그림이잖아요. 수렴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 위쪽 추세선들은 50대, 40대까지 내려올 거고 얘네들은 10대에서 저항이 있다. 얘네들 돌파 이후에 방향성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되겠죠. 네. 뭐 여전히 방향성이 나더라도 FOMC 전까지는 다시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 움직이는 애들 손댈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익절을 했던지 하신 분들은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윗구간을 위에서 매도를 치신 분들은 익절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확인하러 오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한 번씩 가볍게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네. 본인 손절 라인이 이 윗구간까지 못 버티겠다. 15개 이상 손절 잡기 너무 두렵다. 한 여기서부터 보면 4호부터 5, 6군까지 한 20개, 15개 정도가 되죠. 그래서 20개가 본인한테 너무 큰 돈이다 하면 못 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는 오히려 배팅에서 배팅의 가치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유튜브 잠깐 보니까 내추럴가스 질문하시던데요? 그거 언제 또 보셨어요? 아니, 뭐. 네, 네, 내추럴가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짚어드리기로 하겠고요. 해설위원님도 오늘 재고 발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짧게 코멘트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발표되고 나서 변동성이 조금 뭐 있기는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쪽 아래쪽 좀 둘 다 막혀 있는 그런 네.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뭐 요 구간대에서 한쪽으로 뭐 싹 쏠림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쉬어가는 하루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지금 한 57.50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은 위쪽으로는 조금 더 뭐 열려 있긴 하지만 네. 그 자리를 그렇게 또 강하게 돌파할 만한 뭐 요인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일단 뭐 약간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뭐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다. 뭐 그런 분석을 해드렸고 김경희 PD 현재 지금 발표치와 예측치가 나왔는데요. 네, 좀 분석 도와주시죠. 지금 외신에서 나온 속보에 의하면 아무래도 좀 발표치와 예측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예측했던 것보다 감소치가 좀 많다라는 반응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는 좀 어제도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북해에서 있었던 그 파이프라인 사고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 셧다운으로 인해서 브렌트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기사도 함께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그 가솔린 재고라든지 뭐 난방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증가를 했습니다. 뭐 가솔린 재고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가 한 250만 배럴 정도 되는데 실제로 증가한 부분이 한 230만 정도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두 부분은 둘 다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 지금 주간 원유 재고 EIA 쪽에서 나온 재고 발표를 확인을 도와드렸고요. 현재 구간 이제 40분이 다 되어가는 만큼 지금 조금의 변동성이 잦아든 상황이고요. 57.293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까지 크루드 오일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너무 많은 이슈들과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참여도 함께 이어지고 있고 제 옆에 계시는 마스터님도 오늘 이전보다 특히나 더욱더 바쁘신 것 같아요. 뭐
방송도 해드리고 또 질문의 답변과 그리고 분석까지 이런 모든 만능 플레이어가 되고 계시는데 자, 이런 선재 마스터님을 내일 무료 방송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 선재 마스터님의 전문가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개장과 함께 국내 선물에 대한 리딩도 해주시고 또 해외 선물에 대해서 각 종목, 주요 종목들도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지금 저희 아래 시간과 함께 문의 전화번호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간도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1577-7451로 전화 주시면 더욱더 상세한 문의사항에 대해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무료 방송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으로 문자 질문이 또 왔는데요. 자, 지금 네, 유튜브로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자, 선재 마스터님, 천연가스 계속 빠지는데 오늘 이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천연가스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크루드오일과 마찬가지로 천연가스 최근에 변동성이 꽤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분들, 저희 신세계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천연가스 많이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자, 지금 차트와 호가차 함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차트로는 계속 추세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2.7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 정도의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 계속 보고 계시죠? 네, 말씀해 주실까요? 뭐 저한테 얘네들을 배팅을 하라면 저는 뭐 반등 여력의 매수를 잡을 구간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뭐 2750, 그 다음에 뭐 2914까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양봉이 이미 승상태고 그 다음에 하방 경직에 지지력들이 있는데 뭐 여력은 근데 분할 대비를 하고 뭐 이런 구간들 싸우고는 쉽죠, 사실은. 근데 지금부터 작은 반등 여력들 굉장히 보이는 것 같고요. 저한테 여기서 배팅을 하라면 저는 반등 여력에 배팅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력을 롱포라 하면 이 아래 구간 하단부까지 가능성을 대비를 하시고 싸운 게 좀 더 편해 보이고요. 지금 짧게 보자면 얘네들 이 구간들 그 전 저가들 네. 확인할 여력들은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어차피 이 구간에서 매도 배팅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뭐 전반적으로 보조 지표들이 뭐 하방을 크게 낮추지 못하고 이제 다이버처럼 이렇게 막 올리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저가를 깼을 때 물량들이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한마디로 시장이 아직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급락에 대한 급등락이 없는 이상은 얘네들 분위기를 깰 수가 없습니다. 쉽게 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 관망이 아니라면 우선은 상단 여력에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세기 상단부까지 먼저 1차적으로 눌리면서 배팅이 들어가서 얘네들이 노리고 끌고 가는 전략이 유효하겠고요. 네. 단순하게 일봉상에서만 보자면 뭐 얘네들 단순 저항은 있지만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이 구간들 지지력이 가장 강하죠. 그래서 물론 이 구간들 지지력이 강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지지 않겠다 하면 이런 구간들부터 반등 여력을 여전히 보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은 확인하기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이렇게 선 긋는 거는 가정을 두고 오히려 제가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끌어야 되는데 거꾸로 긋고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꺾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떤 의미 있는 선이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 구간들은 완전하게 이렇게 보자면 채널이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서 얘네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 전반적으로 저가를 깨고 얘네들을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짧은 구간에 반등 여력을 보는 구간이다. 뭐 이렇게만 보이고요. 네. 약간의 눌림에서 뭐 봉, 몸통부터는 반등 여력을 보셔서 작은 그림들 1차 이 자리, 그 다음에 2차 이 윗자리까지 공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두고 싸우신 게 좋고 쫓아가지 말라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선은 저가에서 낮추면 얘네들이 우선 그림 자체가 혼조 양세를 띠기 때문에 저가에서 눌리면서 잡히기 시작하면 얘네들 싸우는 도중에 익절을 잡고 우리가 보기가 편해요. 네. 그다음에 새벽녘이 지나가는데 새벽에 아침까지 안 움직이는데 막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눌린 구간에서 갖고 보셔야지 처음에 너무 쫓아가게 되면 손절을 잡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심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눌림에서 들어가서 얘네들 추가적인 여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배팅해서 내일부터는 아무래도 얘도 다른 거하고 비슷하죠. 아직 큰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는 건 자만이고요.
대신 기술적으로나 몸으로 봤으나 하방 경직성에 걸린 상태에서 추세를 안착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단부 그다음에 돌파 여력까지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그래서 달러 강세가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봤듯이 달러의 강세가 정말 이 구간에서 끝나냐가 저한테도 가장 중요하고 제가 보고 있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얘네들을 진짜 못 넘어가냐. 이 눌림이 끝나고 계속 아래 보합이냐, 아래 구간 보합이냐, 윗 구간 돌파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뒤집자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튕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다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하방 여력을 갖고 있듯이 얘네들도 이런 그림이면 다이버전스 다 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차이 매물이 나온 그림들 아니겠습니까? 안 봐도 뭐 뻔하죠. 네네. 이 정도면 뭐 과매수권에서 다음 과매수권을 못 넘어가고 있는 아이들. 근데 단순히 얘 때문에 우리가 매도로 밀린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가능성을 갖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가능성이란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차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가에서 다시 배팅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FOMC 전까지 차익이 나오기 때문에 매도 그림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또 다른 아이들은 저가에서 매수 그림밖에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여력을 본다. 네. 크루드오일도 같지 않습니까? 위에서 눌러놓으니까 그냥 지금 익절 잡고 보는 거죠. 얘네들이 저가를 깰 타이밍도 너무 빠르고요. 현재 상태에서 네. 57불을. 그 다음에 안착하기 위한 타이밍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어야지 방향성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미리 그런 구간에서 배팅해 놓으면 이렇게 보기가 네. 좋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 지속적으로 세우고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반등 여력이 좀 보이는 구간이긴 하는데 일단 매수에 대해서는 뭐 가격대는 2.590까지 추가 눌림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유튜브로 질문하신 시청자분, 네, 꼼꼼히 저희가 차트도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자, 시간 너무나 아쉽습니다. 오늘 뭐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많은 문자와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 전화도 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리고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끝자리 6559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선지님 최고봉입니다. 1년 이상 보았는데 최상의 적중률입니다. 라는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안 맞을 때도 종종 있어서 뭐 항상 최선을 다해서 보려는데 요즘 장들 어렵습니다. 네. 네, 어렵고 그래서 갑자기 왜 우울하시죠? 지금 칭찬이 들어왔는데. 뻘쭘하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1년 이상 보았다는 네. 네, 이런 매력 때문에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뭐 상담과 그리고 시장 분석 도와주고 계시는 선재 마스터님 오늘 신세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리에 대해서도 질문도 들어오고, 뭐 이전에 뭐 FLC 뭐 각종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저희가 방송상으로 전달을 도와드린 내용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무료 방송 여러분들이 워낙 오늘 반응도 좋으시고 참여가 좋으셔서 내일 무료 방송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설경제TV 샘플레스에 들어오셔서 선재마스터의 무료 방송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릴게요. 해외 선물뿐만 아니라 국내 선물에 대해서 국내 장 안에서도 대응 방법 함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최근 시장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움직임도 좀 지루하고 그래서 수익 내기 좀 어려운 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스터님이 또 그 안에서 최대한 좋은 전략자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안겨드릴 수 있는 현명한 전략도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설경제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고 또 무료 방송 만약에 좀 참여라든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7-7451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이렇게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출연진 분들 빠른 시간 안에 좀 많은 분석 도와주신 것 같은데 자, 무엇보다도 오늘 정말 손과 그리고 모든 것이 바빴던 마스터님 어떠셨어요? 네. 항상 아쉽습니다. 뭐 항상 우리가 그 기법이 그래도
저희가 오랫동안 해온 거고 변함없이 해온 거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봄에 있어서 확신을 갖고 왔는데도 항상 요즘 틀어지는 것들이 종종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저희가 대응도 길게 하고 해서 큰 리스크 없이 잘 빠져나오고 있는데 항상 어렵고 아는 만큼 안다 해서 다 먹지는 못한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가능성을 계속 검증해 보면서 뭐 전문가 말이라도 100% 믿지 마시고 항상 비판하는 능력과 그거 재차 검증해서 재분석하는 능력까지 키우신다면 우리가 뭐 다 함께 이 시장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투자자분들을 또 생각하시는 이런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주셨는데 내일 무료 방송 계속해서 함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경영 PD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올라와서 또 저도 준비하는 내내 좀 재밌게 준비를 해드렸다라는 소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내일이면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옐런의 기자회견 내용까지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도 내일 함께 전달해드리겠고요. 네. 마치기 전에 지금 본장 흐름 한번 간단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우 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상승을 하면서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네. 지금 기술주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나스닥 역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 좀 우리 시장과도 많은 연동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내일도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김기현 PD. 그리고 김용철 해설위원님 어떠셨어요? 네,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많이 나시고요. 내일 또 신세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부 또 알차게 전달 도와드리는데 크루도일이 57.04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또 마스터님이 말씀해 주신 전략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지원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아쉽지만 손재 마스터님 그리고 출연진 분들과 여기서 인사 나누지만 내일 무료 방송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